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조금 19금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앞으로도 좀 19금을 넘나들면서 네. 뭐 대중들은 개돼지라 가지고 겉으로 고상한 척하지만 뒤로는 호박씨 다 까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저도 돼지띠기 때문에 예. 그 개가 또 얼마나 충실합니까? 예, 예. 개돼지가 참 그 좀 이번에 불명예를 당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사람이 문제지요. 그렇죠. 예. 예. 자, 요즘 뭐 이 눈만 뜨면 연예인 무슨 성폭행 사건이 생기는데 네. 네. 요즘 좀 날이 더워서 노출이 많아서 내지는 날이 더워서 이거 뭡니까? 예? 네. 뭡니까 이 성적 충동을 뭐라 그럽니까? 뭐 뭐, 라비도라 그럽니까? 뭐 리비도라. 리비도라 예. 그러죠. 리비도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겁니까? 왜 잘 없던 사건이 뭐 이렇게 뭐 박유천이 뭐 오늘 또 뭐야 이진욱이 예. 또 뭐 이민기 예. 예. 이렇게 생기는데 네. 또 관계는 했는데 합의하에 했다. 네.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팬티를 또 경찰에 제출하고 네. 속옷인데 뭐 팬티겠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죠. 이게 사람이 특히 남자들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뭐 재정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또 방송에서 인기를 얻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우리 원숭이도 우두머리가 모든 암컷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도 일종의 진화된 원숭이로 보는 견해가 좀 유력하기 때문에 예. 지금 방송에서 인기를 얻으면 자연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게 특히 또 여름에 노출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성들은 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안 하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이번 건은 12일 날이네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인데 왜 한참 뒤에 그럴까요? 진짜 성폭행을 당했으면 당한 직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또 여성들은 생각이 또 우리 남자와 틀리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또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겠죠. 원장님 좀 점잖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뭐 연예인들 밤생활이라는 게 뭐 건강하게 사시는 반듯한 분도 계시지만은 또 네. 다수는 밤에 시간만 나면 술을 먹고 다니고 네. 또 술을 먹다 보면 뭐 바니 클럽이니 그리고 또 옆에 여자가 앉게 되고 네. 또 만나면 연예인이 잘생기고 뭐 이렇게 멋지니까 또 돈도 많고 무슨 스포츠카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거 벤틀리 이런 거 타고 다니니까 네. 또 그런 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네. 이래서 그냥 연예인하고 그날 밤에 눈이 맞아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네. 다음 날은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해를 쳐다보거나 달을 보니까 돈이 생각나서 그런 것도 그런 아닐까요? 가능성도 많죠.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옛날에 주병진 씨 사건이 그런 게 있었죠. 예, 주병준 씨가 그 팬티 팔아서 버는 돈으로 그냥 네. 수습한다고 다 닦아놨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났죠. 예. 근데 뭐 하여튼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한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특히 요즘 좀 인기 있는 남자분들 좀 각별히 조심을 좀 해야 그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12일 날 그랬다는데 네. 12일이면 박유천이 건으로 한참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날 때인데 박유천이 출두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저녁에 또 술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말입니다. 예. 옛날에 보면 이 울프맨 늑대인간 예. 보름달이 때면 평소에는 저 혼자는 박사나 의사 이렇게 지킬 박사다가 보름달이 싹 뜨면 이제 네. 하이드로 변해가 늑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먹이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동물적인 욕망만 남는 예. 그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이 참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말이. 근데 결국은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시험에 들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난 옳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저는 기독교 있는 뭐 세례를 받았지만 기독교는 현재는 아닌데요. 그 결국은 신이 있다면은 신이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면은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에서. 아,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말을 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예. 시험 거부하라고 인용했는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네들은 시험을 거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또 그 말이었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이준욱이 경찰 소환 시에 당당한 표정으로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무고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는데 솔직히 제가 이준욱 씨 옆에 있으면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면요 쇼핑을 하려면 돈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돈으로 쇼핑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쇼핑을 하고는 돈을 안 내면 됩니까? 근데 특히 연예인들은 연예인 디스를 해가지고 뭐 병원이나 쇼핑하면은 거의 그냥 공짜로 하는. 아 제가 또 이거 또 습관이- 말씀을 한 걸 원장님이 또 너무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 아, 예. 여자 쇼핑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순수히 잘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런 말이에요. 왜? 그냥 아이 쇼핑만 하면 될 건데 아. 그걸 갖다가 직접 말입니다. 여자들을 갖다가 밤마다 사냥을 하러 다닌 것처럼 아이 쇼핑을 예. 이렇게 이준욱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고 난 부분은요 예. 합의하에서 관계를 했더라도 예. 이 사람하고 계속 사귀는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면 여자가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일회성으로 원나잇 스탠드라는 걸 한 거 아닙니까? 네. 원나잇 스탠드. 예. 그 원나잇 스탠드를 했으면 그 다음날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어젯밤에 내가 충동을 못 이기고 우리가 일이 됐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지갑을 좀 내서 많은 만 하나 빼고 나머지는 가지십시오라든지 네.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부로 차를 하나 뽑아주고 한 2달 있다가 끊든지 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안 그러면 몇 번 더 만나주든지 예. 뭐 본인이 사랑이었다 느끼도록 해주든지 예.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이런 프리라이더. 예. 예? 프리라이더가 뭡니까? 무임승차자 아닙니까? 무임승차죠. 이 예. 프리라이더 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이 인간이 욕망에 취약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참 인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 좀 뭐 이해가 되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워낙 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욕망에 취약한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예. 그 욕망을 돈으로 때우는 게 현대 사회의 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성매매가 불법이지만은 예. 솔직히 고위층의 성매매는 불법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후적으로 수습을 해도 될 건데 왜냐면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 방송을 또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없겠지 했는데 네. 또 그 사이 또 하나 튀어나오고 둘이 튀어나왔는데 막 네. 그래도 좀 센 사람 해야지 뭐 이민기야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욱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뭐 속옷 제출하고 빤스 내놨다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즐기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들키면 뭐 벌금 내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인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겠죠. 네. 그뭐 저는 배려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들 보니까 엄청 바쁜 척 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잠도 안 자고 바빠가 이러는데 이거 보니까 밤새도록 술 먹으러 다니고 허건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국회에서는 맨날 졸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 무슨 윤병세 장관이 졸아가 두 번 잡혔다는데 예. 졸면 저 사람 일이 너무 과로해서 그렇다고 국민들은 순진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 엉뚱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밤에 술 먹으러 다니는 거 보면요. 네. 야 진짜 짬을 내가 오늘 무슨 쫑 파티하고 무슨 2차로 왔구나 이렇게 드라마 하나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일 밤 그 짓을 하다가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다 연애할 시간은 다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원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연애라는 거는 예. 이 물리적 욕망을 연애라고 표현한 거지 정말로 남녀간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언어로서 연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아무튼 참 인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참 좀 그걸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그걸 좀 분별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술이 들어가면은 더더욱 이성을 잃게 돼요. 예, 술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금주법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주법을 만드니까 예. 마피아만 떼돈을 벌었죠. 그렇죠. 예. 술이 암시장으로 내려가니까. 예. 참 그냥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좀 안타까운데요. 예. 그래도 뭐 이런 진짜 이 연예인들이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면요. 남이 했을 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내가 하면 온 사방이 뜯어먹으려고 달라들고 죽이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항상 이 TF 하나 찍어가 몇 억씩 받는 대가는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다가 요런 일에 또 다 닦아 넣고 그래서 나중에 공수로에 공수가 하는 게 연예인 생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뭐 잘 나가는 친구들요 그냥 사귄다 하세요. 사귀다가 또 하루 만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음날 니하고 내하고 사귀자 했다가 각서를 하나 받으세요. 니하고 내하고 공정하자. 오늘부터 이렇게 한 3일만 사귀어보고 또 3일 이후에 마음에 들면 또 사귀자 하면서 볼 때마다 백 하나씩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영화도 있죠. 뭐 어떤 캘리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이 그 여자를 사귈 때마다 캘리백을 사주는 거예요. 네. 캘리백 상당히 비싼 비싸죠. 예, 그런 건데 최근에가 안정환 씨가 말한 대사가 한번 생각이 나네요. 자기는 인기를 쓰레기라 본대요. 그래서 왜 쓰레기라 봅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면 잊혀지는 거다. 아주 참 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일시적으로 있다 해도 언제든지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들은 우리 같은 네. 사람 보면 위안을 삼아야 돼요. 네. 우리는 인기 있어도요 욕 반 먹습니다. 칭찬 반 먹으면 그리고 그게 돈하고도 연결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완전히 아주 그냥 박살이 나기 쉽지요. 그렇죠. 예. 근데 연예인들은 그래도 인기 있을 때 돈이라도 정확하게 비례해서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즐기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라. 제가 왜냐면 연예인들 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고 싶으면 많이 벌은 돈을 다 닦아 쓰면 된다. 돈에 인색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다. 제가 보니까 이 일의 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욕망이 쏟아진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이런 사고가 뭐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저 박유천이를 보니까 야, 변기 커플을 보니까 저게 돈이 되는 거다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달라드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예인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봅시다. 근데 이게 또 사실은 90% 이상의 연예인들은 상당히 어렵긴 해요. 또 일부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에 떠서 큰 돈을 벌긴 하지만 수많은 연예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긴 하죠. 거의 뭐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연극 배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연예인 사회도 1대 99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양극화가 연예인 사회도 완전히 한 명한테 몰빵으로 네. 다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은 다 손가락질 빠는. 그래서 정말 이런 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그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그 금액의 한 10%는 기금을 모아놓으면 자기도 인기 잃었을 때 또 혜택을 이번에 바둑의 이세돌이 네. 그거 못 내겠다고 그랬나요? 예? 그 한국 기원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 네. 받은 돈의 뭐 15%인가를 떼가지고 네. 기금으로 만들어서 네. 이 바둑 기사들 중에도요 어려운 분 많죠. 한 뭐 2, 30명 빼고는 생계도 잘 안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나눠주자. 은퇴 자금이나 뭐 이런 걸로.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걸 못 내겠다 하는 바람에 내가 플러스 왜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버는 건데 그거 왜 주냐 하는데 이세돌 씨 보니까 라멘 선전까지도 하는데 그런 거 자꾸 돈 갖고 치사하게 놀면요 광고 안 들어옵니다. 이미지 차라리 15% 떼면 내가 한 30% 낼게 이래 보면 이미지 좋아졌다고 광고 또 들어와서 더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뭐 알파 뭐 고하고 뭐 저거 할 때 뭐 한 판 이긴 것 같고 그래서 와서 홀조 한 판 이긴 걸로 저리 뻥을 치냐 했는데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친구 라면 광고하는 거 보면 그 라면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라면 광고에 나온다는 저는 못 봤는데요. 아니 보면 일요일 날 주로 텔레비 틀어놓으면 예. 라면 광고하고 짜장면 광고는 왜 일요일 날 합니까? 출출하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서 쉬면서 먹게 또 되니까. 특징이 또 보면 말이야 소리가 이렇게 해요. 한 몇십 번 찍었을 거예요. 그 자꾸 NG 나가지고. 예. 배 터졌겠네. 예. 근데 우리 방송은 뭐 NG가 별로 그냥 우리는 진실한 진실하죠. 사람이니까 예. NG가 없죠. 그렇군요. NG라는 게 원래 이게 광고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갖다가 허위적으로 예. 가상에 있을 수 없는 세계를 예.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가짜지 않습니까? 예. 가짜는 NG가 있지요. 그래도 돈 벌기 어렵겠더라고요. 100번을 막 이렇게 같은 거 하려면은 그 라면도 그 100번 먹으면 굉장히 물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정재가 새우버거 선전을 하는데 아니 이정재 같이 돈도 많고 또 연인도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렇게 이 새우버거 광고까지 하나 하는데 그거는 이 옛말에 있습니다. 99냥 가진 사람이 그 거지 한 냥을 뺏고 싶다. 나 직접 들은 거예요. 오늘 막 이정재가 거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정재는 99냥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부자한테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이 진짜구나. 내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도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원래 예. 있을수록 더 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부자들이 돈 절대 안 씁니다. 예. 그 사람 굉장히 그 인색한 게 부자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얘기를 오늘 자꾸만 하는데 뭐 낙타가 바늘구멍 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 제가 사실 뭐 옛날에 유명한 부자 정치인을 이렇게 같이 좀 예. 다닌 적이 있는데 저는 갈비 시키니까요. 겁도 없이 식당에 들어가서 그분은 갈비탕 이러더만요. 그래서 제가 갈비 좀 굽자 하니까 눈총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서 갈비를 혼자서 먹는데 잘하셨네요.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운지. 예. 또 그런 분들이 또 남이 살 때는 또 최고 비싼 거 시켜요.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잘 안 사더라고요. 많이 잘안 삽니다. 늘었더라고요. 왜? 네. 나는 부자니까 지갑도 잘 안 갖고 다닌다는데 예. 또 돈 없는 놈이 돈 있는 사람을 한 번 사면 그걸 영광으로 알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내가 어떤 한 분을 내가 접대를 했는데 저는 뭐 술을 안 먹는데 뭐 자기가 좀 메뉴 또 보고 자기가 막 와인 리스트 이런 거 한 개 뭐 몇십만 짜리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 얼마나 마음이 좀 쓰라리든지 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왜 저런 술을 저런 비싼 술을 먹지 나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술값은 그분이 내고 갔습니까? 제가 냈죠. 제가 뭐 그러니까 더 아팠겠지. 예. 보통 그렇게 시키는 분이요. 예. 엄청 잘합니다. 와인은 이걸로 해서 뭐. 뭐 그 참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또 저기 뭡니까? 또 웨이터 불러가 또 몇 번 물어보고요. 뭐 이래 놓고는 이제 시켜놓고는 나중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고. 술 한 병에 그 몇십만 원, 술 맛을 좀 잘 모르는데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 와인 또 처음 보는 사람이 돈은 냅니다. 또. 참, 뭐 그렇습니다. 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그럽시다. 자, 전자파. 오늘 괌에 갔어요. 미국 괌 사드 기지에 가서 전자파를 측정했는데요. 측정해 보니까 영자가 많이 붙어갖고 이게 또 영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0007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체 노출 허용 기준치의 0.0007%가 나왔습니다. 자, 1.5km 떨어진 곳에서 쟀는데 왜 1.5km인가 하면 사드 포대가 들어서는 곳하고 성주 시내하고 성주 읍내죠. 자꾸 요즘 성주시라고 하는데 또 이럴 때 인구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또 읍을 시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성주 읍내하고 1.5km인데 사드 그 레이더 기지하고 1.5km 앞에서 재니까 0.0007 나왔는데 여기는 또 다른 게 뭔가 하면요. 괌은 거기 사드 포대가 있는 데가 평지입니다. 그렇죠. 그 섬이니까 그 괌이 남쪽이 산악지대고요. 이 북쪽은 평지입니다. 그 평지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가 해수욕장이에요. 그렇죠. 2km 앞에가. 자, 근데 0.007이니까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미국에는 그런 거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사드 레이더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갖다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태평양에 그 온갖 해양생물들이 다 거기에 와서 시다가는데 거기에다가 레이더 기지에 전자파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그 전자파가 원래 어떤 게 전자파입니까? 전자파는 굉장히 우리 일상에 흔하죠. 뭐 제일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고 또 고압선 주위도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은 주위에 전자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제일 많은 게 핸드폰이죠. 사실 핸드폰은 인체에 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연구에 의하면은 뇌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한뼘 통화를 하라는 말도 있고 안 그러면 리시브를 하시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준치를 넘으면 확실히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아마 이 집에서 쓰는 전자오븐 그것도 무시 못하게 쓸걸요. 전자오븐. 그렇죠. 전자오븐.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그 무슨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보다 또 전기 꼽아서 하는 그것도 전자파의 원인이죠. 그 뭐라 그러니? 요즘 이제 치매가 올라 그러나? 전기 오븐이라고 하죠.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자오관.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서 나오는 것도 전자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전자파하고 같은 단어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같은 단어죠. 그래서 뭐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 옆에 속이 미석거리고 뭐 잠이 안 온다 구토할 것 같다는 분들 휴대폰요 1시간만 통화해 보십시오.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그러고 난 뒤에 휴대폰 딱 내리고 나면 속이 미싱거리면서 토할 것 같고 또 밤에 두통으로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3분만 해도 바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뼘 통화나 안 그러면 리시버 통화를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놈들이 또 놈이라고 좀 합시다.
숫골 황장수가 텔레비 나와서 사드 레이더와 휴대폰 전자파를 같이 취급을 한다. 기가 찬 놈이다. 누가 뭐 이래서 내가 또 그런 거 보면 트윗에서 바로 차단해버리죠. 예. 그런데 제 휴대폰에 전자파가 셉니까? 사드의 안전거리에서 전자파가 세겠습니까? 당연히 휴대폰을 쓰죠. 휴대폰이 세죠. 예. 그리고 이거 의학적인 개념이다. 원장님이에요. 흉부외과 협회 회장님이고. 네, 죄송합니다.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요즘 그 영남권 공항 때문에 굉장히 그 부산과 대구가 갈등이 많았잖아요. 예. 사실은 비행장이 모든 전자파의 집합센터예요. 그 레이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보면. 아니 그럼 뭐 공항은 예? 이전해갖고 자기 지역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고 예. 사드 레이더는 예? 위해 시설이라고 오지 마라고 하면 근데 전자파가 공항이 그 세죠. 훨씬 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건 내가 검증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세져요. 예, 온 비행기마다 다 예, 레이더로 관제당하고 있고 또 예. 통신하고 예, 그래서 비행기 타면 이게 휴대폰 끄라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죠? 예, 그 전자파 교란시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노트북도 하지 마라 그러고. 예.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예. 근데 사드는 싫고 공항은 좋고 예. 사람들은 희한하네요. 예, 참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북한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위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물론 뭐 성주 국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요. 예, 이 한국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게 전 국민이 전문가인 척 쇼를 합니다. 그 문제가 크죠. 제가 뭐 텔레비 종편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지만은요. 예, 저는 제가 아는 이야기만 하는데 전 국민이 그냥 전자파 유해성을 이야기하고 막 떠들어요. 그 종편 온 사람 막 떠드는 거 보면 저 인간이 무슨 전자파가 뭔지 용어의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나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그 심정으로 아는 거거든요. 예.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환자들 오면은 제가 모르는 분야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일부 의사들 중에서도 자기가 모르면서도 이렇게 억지로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거든요. 예. 큰 문제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은 건데 나는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 용어를 보면 전자파가 종류가 많은데요. 전자파는 주파수, 즉 초당 이 파동이 몇 번 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낮은 순서로부터 전파,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파도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통칭해서 전자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기계 장치로서 일정하게 그 무선이나 레이더, 자우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산하는 모든 부분들은 전자파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거 저기 노트북에 저 전자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좀 많죠. 예. 이게 저기 PC도 굉장히 많죠. 그럼요. 그 야동 좋아하시는 분들 PC에 앉아서요 야동 한 3시간 딱 보고 나면 컴퓨터 손을 대면 따끈따끈 할 겁니다. 그때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욕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구토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PC를 갖다가 한 대 앉아서 오래 하기 때문에 전자파에 노출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자, 휴대폰 단말기가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더 세다고 우리 그렇게 추정됩니다. 원장님이 예. 그것도 뭐 추정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확인을 좀 하시지. 항상 우리는 또 이렇게 추정하라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기 흉부외과 협회에서 하긴 좀 그렇고 의협에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사드 레이더파와 예. 휴대폰 예. 전자파 누가 세냐?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전부 개나 소나 전문가고 어떤 놈은 기자놈이라고 할게요. 제가 엊그제 방송에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성조지 미국에 군에서 나오는 신문에 보면 거기 초뱅이 이 괌에 사드 기지 하루 종일 보이는 것은 돼지 2마리다 이래 말했어. 인적이 드물다라는 용어로 이야기했는데 사람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생물도 다 사라지며 멧돼지 2마리만 살아있다 이래 글을 쓰가 한국의 한 놈이 소개를 하니까 인터넷 언론에 좌파 매체들 쭉 하다가 마침내 JTBC에서 또
그 말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가 뭐 JTBC에서 사과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오보를 낼 때는 세게 내면서 사과는 왜 쥐꼬리 마냥 하냐, 사과는 더 100배쯤 세게 해라, 네. 그래 말을 했죠. 어차피 저는 JTBC는 출연도 안 하니까 이럴 때 잘 걸렸다 싶어서 내일도 한번 직살나게 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거 진짜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의사협회 같이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공정하게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자, 이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전자파가 어떤 물체에 쏘이면 그 물체가 전자파가 그냥 잠겨 있습니까? 방사능처럼. 방사능은 축적이 되죠. 그 몸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전자파도 축적이 됩니까? 축적은 안 되죠. 흘러가잖아요. 예. 근데 물질에 이렇게 변동은 주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 오븐이 그 물 분자를 막 진동을 시켜가 열을 내듯이 그런 영향을 약간 끼칠 수는 있겠죠. 아니, 심할 그러면- 경우에. 예. 그러면 이 참외를 갖다가 레이더 앞에 놔놓으면 나중에 참외가 수박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죠. 예. 예. 근데 사드 참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 성주가 이제 참외 농사 짓기 싫고요. 이참에 참외 농사 짓는 돈, 막, 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사드 참외라고 하고 있어요. 성주 참외 저 좋아하는데요. 그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기 한국의 참외는 전부 성주 참외입니다. 성주에서 재배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구리 가서 하는 것도 성주 참외고. 그 씨가 다 성주신가요? 그 성주수도 아니고요. 그냥 저 박스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 박스는 전부 성주 참외 박스입니다. 가락동 근처에 가면 박스 납품하는 데 가면요. 네. 수박은 전부 무등산 수박이고, 저기 복분자는 전부 고창 복분자고.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참외가 어떤 참외는 굉장히 달고 어떤 참외는 그냥 맛이 없는 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갑자기 좀 딴 데로 가는 이야기. 아니 수박도 그거 옛날에는 이 삼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먹어보고 샀지만 요즘은 그냥 사다 보면 수박이 맛있을 확률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참외는 제가 하나 딱 팁을 드릴게요. 제가 농림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먹만한 동글동글한 거, 줄 쫙 있는 거, 예. 노란 거, 예. 개똥참외라고 하는 거. 개구리 참외 그런 겁니다. 예, 개구리 개똥참외 다 그렇습니다. 잘 없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게. 원래 이제 옛날에 개가 음. 저기 참외를 먹고, 참외는 또 설사를 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밤에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기는 무섭고 해서 집 앞에 그냥 이 마당에 응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참외 씨가 그대로 이 속을 통해 가지고 가서 약간이 발효된 상태에서 땅에 박힙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참외 똥을 넣은 데서 참외 나무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직접 그 당사자로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런 참외가 또 잘 커요. 어느 날 꽃이 딱 피면서요. 거기 진짜 거기서 참외가 딱 열립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려도 꾸준히 커가지고요. 그걸 옛날에 개똥 참외. 그래서 개똥 참외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참외가 다니까요. 참외는 절대 큰 거 사지 마세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일부러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예. 그러시구나. 예. 네. 개고기는 묻지 마십시오. 안 먹습니다. 예. 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기사 중에 보면 말입니다, 원장님. 예. 애들을 둘이를 7살짜리 아들 쌍둥이, 10살짜리 딸, 그리고 부인까지 37살 먹은 이모 씨가 이렇게 소울이라는 차입니다. 소울은 갱성용 차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타고 저 장관이 빠져나갔다. 아마 전화 같은 동네에 전화를 주고 받았겠죠. 네. 이분도 뭐 사드 반대에 앞장서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그래서 장관 차를 찾으러 다니다가 저기 경찰차가 하나 삐오 하고 오고 뒤에 소나타 흰색 차가 하나 오니까 저게 탔겠다. 이제 말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네. 본인은 장관을 막으려고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장관이 탔는 줄은 몰랐다 이러는데 첫 인터뷰 했는데 보면 장관을 찾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첫 순찰차를 보내고 네. 그 사이 이렇게 가다가 착 꺾어서 네. 바로 이 소나타를 서게 했어요. 네. 그러고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창문을 잠가버리고 버틴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장관 차가 죽으라고 도망 나가 헬리콥터가 저긴데 이제는 헬리콥터 타겠구나. 타면 오전부터 좀 넣어야지. 헬리콥터 화장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경찰이 두들겨서 이 차 좀 치아라 이런 거예요. 꼼짝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버티니까 이제 경찰이 창문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쉽지가 않으니까 신랑이가 있고 뒤에 애들도 뭐 울어서 왔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이렇게 뭐 이제 후진을 해서
이 소나타하고 부딪혀서 소나타가 밀어냈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본인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거기서 그거는 후진했는가 안 했는가는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두 차 다 희한하게 블랙박스가 없어요. 아마 이 차는 뭐 경찰의 예비용차니까 블랙박스 안 달아놨을 거고 이 양반도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밀면서 이제 앞으로 가서 갔는데 이제 언론에다가 연락을 해서 장관차가 내 차 받고 갔다. 자기가 가로막았는데 안 비켜 가로막고 안 비켜줬으면 지나가기 위해서 차로 밀어내기 갔겠지. 뭐가 장관 태워놓고 이렇게가 박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리 태워놓고 총리가 뭐 차 천장에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이 이렇게 꺾였을 거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밀어냈겠죠. 자, 만약에 미국이나 어떤 정상적인 국가를 같으면 애들을 태우고 다른 차를 가로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즉각 끌려 나와가지고 아동학대죄나 그렇죠. 교통방해죄 등등 몇 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으로 체포됐을 겁니다. 바로 발포하겠죠. 발표했겠죠. 아니야 문 안 열주면 발표를 했을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요. 불법으로 턴을 해갖고 차를 옆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도로가 뭐 시골 도로가 빤하지 않습니까? 왕복 한 개 차선 정도겠지. 그러니까 못 빠져나갔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록 자기 고장에 해가 되고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성주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아시고 있을 거예요. 이 본질은 이 사드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면 그 폭력 때문에 또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성을 좀 찾기는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또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죠. 칠곡 간다 동안 일로 왔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군세가 작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무시하고 한마디로 밟아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이 뭐 충동에 의해서 굉장히 이 분노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젊은 사람 개인이 가서 차를 막았다. 그리고 그걸 밀어내는 사이에 그 신랑이가 있어서 그랬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기 애를 태우고 그렇게 이 장관 총리 차를 막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애를 태우고. 그거는 정말 아동학대죄에 포함될 수가 있죠. 특히 애들은 또 그런 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설사 막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와서 비켜달라 어쩐다 하면 차를 빼주는 게 맞지. 그렇죠. 거기 무슨 죽고 사는 문제라고 거기서 그러면 총리를 차를 막아놓고 웃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딴 사람이 잡으러 온 사람들 뒤에 쫓아오면 다 같이 합세해서 총리를 끌어내서 논두렁에 처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특히 또 거기에 애들을 개입시키는 거는 바로 그냥 다른 나라 같으면 아동학대죄로 바로 걸리죠. 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광우병 때 유모차에다가 아들을 태워갖고 젊은 여자들이 쭉 밀고 가는 걸 보고 저것들이 애 키운 다음에 나중에 그 애가 부모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애가 부모가 어떤 사상을 가졌다고 애가 부모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데모하는데 애들 데리고 갔어도 안 되고요. 또 데모 때문에 애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어디 잘 맡기고 그렇죠. 지 혼자 가서 뭐 죽든지 살든지 하라 이겁니다. 아동에 대한 배려가 제일 우선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가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동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혹할 정도로. 이번에 미국의 말입니다. 이 경찰 비습 사건, 그 다음에 파리의 니스의 이 테러 사건 때 보면 총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전부 다 애 유모차를 둘러싸 갖고요. 같이 들고 가거나 몸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감동스러웠죠. 딴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애들은 이런 일에 개입을 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초등학생들부터 전부 학교 휴학해가 집회 현장에 온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초중등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되죠. 자, 적어도 뭐 대학생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분노해서 이렇게 그런다는 거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다만 지금은 사적 보복이나 한마디로 시민 저항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설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항의하는 것은 그 항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지 생수병을 던졌어요. 저는 황교안 총리가 좀 새가슴이라 봅니다. 왜 그 차에 버스에 숨어 있습니까? 나왔어요. 나 같으면 계속 떠들겠습니다. 생수병 하나가 날라와서 내 얼굴에 맞을 때까지요. 그 던진 사람은 맞으라고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에 내려갔으면 마음 달래려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맞아가지고요. 피가 철철 흘러야 속이 좀 시원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있죠. 네? 안 그러면 가지 말든가. 갔으면 제대로 맞고 오든가. 계란도 제대로 맞으면 멍도 들고 아프던데요? 그 실명될 수 있죠. 아, 맞아 보셨나요? 아, 많이 맞았죠. 내가 그 계란 맞는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예. 제가 옛날에 뭐 정당에다가 계란을 한 몇천 개를 들고 가가 던졌는데요. 예. 그런데 계란 던지라니까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예. 뒤에서 멀리 던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니까 그 제 뒷머리하고 막 돌았으니까 얼굴에도 몇 개 맞았죠. 상당히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면요. 예. 계란 그거 맞고 나면 노란 자이 안 집니다. 안 지죠. 예. 그래서 그 옷 버렸습니다. 예. 그 특히나 또 눈 같은 데 맞으면은 실명의 위험도 있고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죠. 예. 생수병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생수병도. 물이 네. 얼마나 무거운데요. 네. 예. 그래서 참 생수병을 또 얼려 갖고도 던졌다던데. 아, 그건 흉기죠. 네. 그 거의 돌멩이 같은 무기 아닙니까? 그건?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 지금 흥분했을 때는 다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범법을 해서 체포되고 나면 혼자서 나중에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공연히 흥분했다가 경찰이 체정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대한민국 경찰이 제일 잘하는 게 체정하는 겁니다. 또 CCTV가 군청에 곳곳에 다 있어가지고요. 체정과 CCTV에 다 걸려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나중에 벌금 안 내줍니다. 또 만약에 구속되면 누가 빼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도 대줄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흥분하지 말고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기면서 이 반대 집회를 하든지 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찰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민주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미국에 있는 경찰 그 민간에 살해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TV를 통해서. 바로 쏘더라고요. 이 사람 신분증 보자 이랬는데 신분증을 보자해서 신분증을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자가. 미국에 가면요. 예. 밤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잘 몰라가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서 삐뽀삐뽀하고 올라옵니다. 예. 특히 밤에 컴컴한 데나 이런 데에서 안이 잘 안 들려 보이는 데서 만약에 세우면 딱 그냥 유리창에 손 붙이고 예? 경찰이 열고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뭐 신분증 낸다고 이렇게 뒤에 넣거나 여기 넣으면 막 바로 총 맞아도 그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기를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 숫자보다 총이 많은 나라에서 그건 경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늦으면 죽으니까. 예. 네. 참 그래서 이게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또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함부로 쏘고 또 시민들은 너무나 또 분노에 차니까 또 경찰을 죽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한국도 이렇게 분열이 돼가면 이제 총기를 갖다가 소유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서 전 국민이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다가 이념 갈등이 생기면 전부 다 총질을 한번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까지 가기 전에 갈등을 잘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소리는 크지만은 서로 싸울 때도 맞아볼래 이까지만 가지 실제로 잘 안 때리거든요. 좀.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워낙 많았어요. 아, 예. 뭐 가끔 가면 제대로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전 뭐 우리나라 민족을 믿습니다. 좀 목소리는 크고 좀 성격은 급하지만은 뭐 다른 뭐 외국인에 비해서 온순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 서양 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특히 영국이나 러시아 계통 굉장히 사납습니다.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이 풀만 먹고 예.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할 때 초식 동물보다는 육식 동물이 싸나운데 예.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서 좀 싸나워졌군요. 엄청 싸납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 주먹 들면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이렇게 싸우면 하면 도망갑니다. 싸움 같이 하면 결국은 다 둘러잡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분은 싸움할 뭐 건덕지가 있습니까? 가끔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빵 눌렀더만은 이분이 나와서 막 탕탕 때린 거예요. 빵 했다. 그래서 저는 바로 112 신고했죠. 거기 가더라고요.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싸우면은 둘러잡혀가요. 예. 그리고
밖에서 또 누가 신경을 좀 바로 도망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비겁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아 행복하죠. 예. 우리 전부 비겁해집시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그 욕하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싸우면 또 서로 상처를 입잖아요. 웬만하면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가 지난번에 유병헌 시위하다가 예. 벌금 50만 원을 먹었다가 지금 참 법정까지 가서 겨우 정리했습니다. 웬만하면 도망가야죠. 제가 그래서 병원도 이렇게 저 뒷문에 따로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요. 아, 그렇구나. 항상 이 비상구를 마련해놔야 되거든요. 혹시 빚진 건 없죠? 빚진 뭐 빚진 거 있긴 있지만 다 뭐 저는 또 예. 빚쟁이 들어오면 튀시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또 충분히 또 이자를 내고 하고 있으니까요. 재정이 괜찮으시고요. 재정은 뭐 그건 나쁘진 않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연동하겠습니다. 이 찢어진 예. 바지를 갖다가 입었다가 찢어지면 양복이지 우리 다 입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찢어지면 안에 상처는 얼마나 생길까요? 지금 윤병세 장관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면 안에 상처가 많이 남죠. 아주 찰가상이 상당히 날 수 있겠죠. 찰과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타박상도 개방창이 생길 수도 있고 찢어질 수가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장관님이 저렇게 찢어진 정도로 했었던 안에 상처도 상당히 많겠다, 그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면 국회에서 다리에 상처만 한번 보여줬으면 끝날 일을 예. 왜 상처는 안 보여주고 양복 수선하러 갔다가 우기면서 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관님이니까 또 체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건 이해해야죠. 근데 타진 거는 예.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이 탐구를 해봤지만 예. 타진 거는 수선할 수 있어도 예. 넘어져서 상처가 생길 대로 찢어진 바지를 수선해서 입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 요새 짜집기 하는 데 없습니다. 해당소에 아예 그런 데가 없어요. 외교부 장관이 예. 다른 나라에 무슨 국제 회의를 가서 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데 수선한 예? 그건 국제 망신. 완전 이렇게 타박상이 생긴 대로 쫙 찢어져 버린 그거 안 됩니다. 이 그거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세계 경제 10위 규모 안에 드는 나라인데 이 나라 망신 시키는 거죠. 박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윤병세 장관한테 양복 티켓 한 10개 정도 주고 집에 가서 푹 쉬어라고 이야기 좀 해야 될 그 양복 싼 거 많습니다. 요새 뭐 이렇게 10만 원짜리 양복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좀 너무 좀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예. 전자파에 대해서 예, 논해 주시고 예. 또 조절되지 않는 충동 돈으로 때우면 된다 이야기는 예, 또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또 뭔 이야기했죠? 뭐 짜집기 이야기도 했고, 짜릿기 이야기도 했고요. 참외 이야기도 했고. 참외 이야기도 했고 참외는 개똥 참외가 맛있다 이야기도 예. 했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게 인간이 시험에 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 예, 또 차로 총리차를 막으려고 한 예, 그것도 가미카제 아버지 이야기도 했죠. 결국은 그분도 시험에 들은 거겠죠.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슬픕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 참 슬프네요. 예. 저는 뭐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인간이 좀 더 좀 멋지게 되면은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정말 이 평화로운 세상에 살 건데 언제쯤 그런 날이 그 철학도 해결을 못해요 그게. 아니 근데 원장님도 좀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다. 지난번에 예. 보면 성악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인간이 원래 악한 놈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 말씀을 믿고 방금 또 쾌감을 느낀다. 그런 인간들을 볼 때마다 역시 예. 성악설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들이 또 출연했다 이번 주에도. 성악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성악설은 맞지만은 또 이 성악설에 있으면서 또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원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오늘 좀 과로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약간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정대가 나오고 있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